환자분들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심해지면 의료사고 같기도 하고 그 의사 양반이 어디 잘못 건드려갖고 증상이 심해지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생각처럼 그러진 않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셨던 적이 있는 분들께서 신경차단 주사를 맞고 허리는 괜찮아졌는데 엉덩이나 다리 쪽까지 증상이 심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목만 아파서 침을 맞았더니 팔까지 저려졌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간간히 한두 분 계십니다. 병원에서 잘못한 거 아닌지 의료사고 아닌지를 저에게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셔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 영상부터 참고해주세요. 환자분들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심해지면 의료사고 같기도 하고 그 의사 양반이 어디 잘못 건드려갖고 증상이 심해지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반에 임상 경험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뭐지? 내가 건드리지도 않은 부분까지 더 불편해졌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분명 오른쪽 무릎만 아프다고 하셔서 오른쪽을 치료해드렸는데 다음날 오셔서는 왼쪽 무릎이 더 불편해졌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제가 건드린 적도 없는 왼쪽 무릎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고 저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저대로 억울하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부위가 치료를 받고 나서 더 불편해지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의 진행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몸이 그런 불편감에 잘 적응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허리부터 다리 증상을 말씀드려 볼게요. 허리는 항상 뻐근했고 엉덩이도 가끔 뭉친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 굳이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증에 적응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또 문제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증상이 올라오면 며칠 고생하고 그러다가 또 지나가고요. 이렇게 점점 기간이 오래되다가 어느 순간에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오늘은 허리가 불편하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허리가 평소에 좋지 못하다는 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허리에 침치료건 주사치료건 받고 나면 허리는 좋아지는데 갑작스럽게 엉덩이 통증이 엄청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또 엉덩이 쪽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나면 다리 쪽 증상을 말씀하십니다. 막상 치료하면서 한번 여쭤보면 그 부위들도 평소에 가끔씩 불편한 적이 있었다 라고 실토를 하십니다. 하지만 잠깐이었고 또 괜찮아졌으니까 나는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통증의 상대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결국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 인체는 여러 부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통증을 발현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최근에 문제가 있는 부위의 통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오랜 기간 동안 만성화된 통증들은 숨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모두 통증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매우 피곤하겠죠. 일단 우선순위 순서대로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치료를 통해 활성화된 문제를 제거하면 그 직후에 잠재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가려져 있는 증상이 치료를 하면 할수록 하나 둘씩 튀어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허리가 아프다가 치료 후에 이제 목도 아프다 라고 하면은 모르는데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위가 치료 부위와 가까이 있을 때 환자분 입장에서는 치료하고 엉뚱한 부위까지 더 악화되었다 생각하시는 거죠. 다시 예를 들면 허리가 좋아졌는데 엉덩이가 더 불편해졌다 라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허리 양쪽이 다 아픈데 오른쪽 허리가 100 정도로 아프다 라고 치면 왼쪽 허리는 50에서 60 정도로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대체로 오른쪽이 심해서 왼쪽은 잘 못 느낀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가끔은 왼쪽도 불편할 때가 있다 라고 하세요. 여지없이 오른쪽을 치료하고 나면 어떤 날은 왼쪽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심해졌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른쪽 허리의 통증 레벨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왼쪽 통증이 우세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다 이런 환자분들입니다. 평소에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다 안 좋으세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정말 안 좋은 부위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 쳐볼게요. 허리를 치료했는데 다음날 팔이 엄청 저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증상의 진행성 때문입니다. 항상 불편하지만 나름 잘 관리하고 계시다가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증상이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아픈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증상이 점점 심하게 진행되게 되는데 치료를 시작하면 이거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되게 해줍니다. 근데 초반에 증상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확 심해지는 거고 치료를 하면 덜 심해지면서 피크를 찍고 증상이 떨어지는 거죠. 명심하세요. 오늘 치료한다고 해서 내일 통증이 다 가라앉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가 삐끗한 분들이 2-3개월이 지나면서 다리 저림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친 분들은 2-3개월 동안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운동하다가 삐끗했고 치료하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평소대로 계속 운동하다가 엉덩이 통증이 진짜 심해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심해진 상태로 오셔서 의료사고 여부를 묻기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이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상담을 통해 증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지 사전에 고시하는 겁니다. 영상 정보만으론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절대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가 중요합니다. 통증에 잘 적응한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덜 느낍니다. 통증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운동 범위를 다 제한하고 그 안에서 잘 적응한 케이스입니다. 평소 통증을 잘 못 느끼는 상태로 잠잠하게 있는 분들한테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다 걸리거든요. 나 예전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픈 데 없고 다 괜찮아. 뭐 주기적으로 아플 때 있긴 한데 아니다 괜찮아.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돌리고서 이학적 검사 한번 해볼게요. 뒤로 조금만 눌러볼 겁니다. 진짜 살살 오는데? 이런 분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쩌다가 통증 한 부위가 시작이 돼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째 하면 할수록 여기저기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 기간을 설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려져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치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는 꾸준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데요. 이 두 개 다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의 경우 어째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더 불편해지냐 라고 호소하십니다. 어설프게 하는 치료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달래가면서 그냥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분이 계셨나요? 이 영상은 절대로 시술자가 잘못한 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치료를 할수록 증상이 심해졌다 라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펜리였습니다.